오늘날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회주의로 그러면 반드시 반대말은 개인주의가 돼야 되잖아. 사회는 공동체고. 그런데 우리가 사회주의의 반대를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라 그러는데 이 자유주의의 기초는 개인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게 어디냐? 동양에는 없었어요. 개인주의라는 것이. 서양인데 많은 학자들이 에밀 듀리크렘이라든지 막스 베버라든지 많은 학자들이 개인주의의 뿌리는 예수라 그래요. 사실 구약의 유태교만 해도 개인주의가 별로 없어요. 공동체예요. 족보가 중요하고 개인이라는 것은 공동체 사회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당해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절대 개인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이유도 없이 개인의 동의 없이 사회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의 뿌리가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예수의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신앙 좋다고 해서 부부가 같이 팔짱 끼고 천당하는 거 없어요. 내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아들이 끌려서 같이 천당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이에요.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사를 지내면 용서가 돼. 제사장이 용서를 해줘. 캐톨릭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철저하게 개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지 집단이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중세 1500년 동안 교회는 다시 교회의 권한하에 개인이 철저하게 억압받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교리 때문에. 그래서 개인은 말살이 됐어요. 교회에 눌려가지고. 이걸 다시 해방시킨 사람이, 개인을 해방시킨 사람이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 그래서 카톨릭에 대항해서 개인을 회복시킨 사람이 루터다. 그리고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거를 확산시킨 사람이 칸트를 비롯한 자유주의 철학자들이다. 그렇게 이게 정치적으로 확산된 게 미국의 독립전쟁이고 프랑스 대혁명이다. 이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서구의 번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종교개혁이 제일 표면적인 원인이고 이 이후에 몇백 년에 걸쳐서 오늘날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되는 번영이, 자본주의적 번영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설명을 비교적 잘 설명해 놓은 책이 개인이라고 불리는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지금 강의한 이런 맥락을 쭉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전에는 그런 개인주의가 없었냐? 굳이 뿌리를 찾는다면 아마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 정도가 서양에서 가장 최초의 개인주의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디오게네스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왔을 때 철학자여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랬어? 그 통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고 노숙자지 요새로 말로 치면.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아주 자유롭게 사는 철학자. 햇빛이 가리니까 좀 비켜달라. 그러니까 뭘 소유하고 그러면 자꾸만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지. 정말 자유로운 철학자 디오게네스. 근데 공자도 똑같아요. 동양의 개인주의자를 굳이 찾는다 그러면 공자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다시피 공자는 어느 왕 밑에서 춘추 전국 시대에 그 나라들이 인재를 그렇게 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왕 밑에 가서도 봉사하지 않고 그랬던 철학자 공자는 이 군자가 우리 모두가 군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군자를 인간의 가장 지고의 목표라고 봤는데 이 군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혈연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벼슬도 아니고 철저하게 그 정신세계가 결정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개인주의적 생각이에요. 정신세계라는 건 개인주의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그러면 공자를 갖다가 인정을 했냐? 인정 못 받았어요, 당대에는. 상갓집 개라고 표현했죠. 공자는 자기 제자들 데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죠. 그의 삶은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인주의자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옛날에. 아무튼 이 개인주의가 바로 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개인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날까지 왔다 그랬는데 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한 사람이 또 영국의 정치가 대처 수상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는 하이에크나 뭐 밀턴 프리드만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오늘날의 이 개인주의적 철학을 가장 충실하게 실행에 옮긴 사람은 1980년대 대처하고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미국과 영국 국가들이 오늘 가장 자유주의적인 나라로 만든 사람들은 이 정치가들인데 특히 대처 같은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영국병에 걸렸다고 할 정도로 영국이 굉장히 사회주의적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큰 기업들은 전부 국영화돼 있었고 그런데 대처 혁명을 통해서 대처가 이제 영국을 완전히 바꿔놨고 그래서 미국과 함께 굉장히 자유주의 국가로 만들었고 그 후로 영국의 다시 경제가 살아났죠. 그래서 대처 이후에 모든 진보 정당들이 전부 대처 정책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진보 보수 관계없이 굉장히 미국 다음으로 자유주의적인 국가로 오늘날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처는 영국에 그 많은 수상들이 있었지만 대처리즘 같이 이름 뒤에 이즘이 붙은 유일한 수상이에요. 대처리즘. 그래서 사실 대처리즘은 하이에크 생각하고 똑같아요. 하이에크가 쓴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대처가 수상이 되자마자 하이에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수상이 됐는데 난 젊었을 때 당신의 책에 감명을 받았고 내 정치 철학 노선을 이걸로 정했는데 이제부터 당신의 책에 있는 대로 정책을 수행하겠다. 그랬더니 하이에크가 내가 오늘이 내 생일인데 당신이 최고의 선물을 줬다. 하필이면 그날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처의 철학이 사실 하이에크의 철학이고 그래서 오늘날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정치가 중에 한 명으로 대처를 꼽는 거죠. 근데 대처가 여러 가지 한 말 중에서 뭐 대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나중에 다음 학기 하는 제도주의 경제학에서 대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할 건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특히 공동체, 즉 사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회주의자들. 그중에 성직자들도 많고 소위 진보 좌파 사람들이 많겠죠. 이 사람들이 뭐 대처 저 무식한 여자가 저런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은 대처가 어떤 그 잡지에서 여성 잡지에서 얘기한 건데 그 문맥을 다 떼버리고 요 말만 딱 잘라가지고 이제 부각을 시켜서 한 거예요. 사실 대처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영국도 국가 부채가 너무 심해서 세금 걷어가지고 그 국가 부채 이자 갚느라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가 거들나겠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왜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조차 자기가 안 하고 정부한테 다 해달라 그러냐. 늙었다고 정부한테 먹여 살려달라고 직업 없다고 정부한테 직업 달라고 그러고 먹고 살 돈 없다고 나라에서 돈 달라고 그러고 왜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전부 나라에 사회에다 떠넘기냐. 그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할 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솔직히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개인이 할 건 좀 개인이 하고 그리고 개인이 못하는 것만 사회에다 해달라 그래야지 왜 전부 사회에다 해달라 그러냐. 이렇게 수상으로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수상으로서 개인의 책무를 다해달라 라는 의미의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사회라는 거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 자기 몸보다 더 남을 사랑하는
수 없잖아요.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돼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없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내 친구를 내 목숨처럼 사랑할 수 없거든요. 아주 사랑에 눈이 멀어서 뭐 잠시 잠깐 어떤 여자 때문에 헷가닥 해가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인간이란 게 기본적으로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명령은 그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의미지 진짜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내 가족만큼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얘기한 거지. 사회라는 게 불필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죠. 그런데 자초지종 문맥 컨텍스트 다 떼고 그냥 요 단어만 딱 가지고 이제 비난을 퍼붓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처가 자서전을 썼는데 국가경영이라는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에다 뭐라고 썼냐면 정치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말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자기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막 욕을 먹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내가 괜히 그 말했구나 이렇게 후회가 되는 말을 더러 할 적도 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도 이 말은 후회하지 않는다.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서 썼어요. 왜? 인간은 자기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공동체를 가질 수가 없다. 그 서유럽 마르크시즘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루카치예요. 네오 마르크시즘의 아버지인데 레닌 이후에 최고의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훌륭한 사회를 만들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게 사회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생각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훌륭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숭고한 행위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은 훌륭한 사회를 만드는데 인생을 바치죠. 그런데 사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못 살듯이 우리는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그랬고요. 수렵채취 경제 때 인간은 사자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지만 그런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먹고 살려면 취직해야지 사회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산속에 들어서 어떻게 혼자 사냐고. 그러니까 수렵채취 경제 사회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하고 훌륭한 사회를 만들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사회 자체는 귀중한 거죠. 그러나 그 사회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돼도 됐다? 그건 아닌 거죠. 개인이 사회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사회가 불필요하다는 건 다른 얘기잖아. 그죠? 사회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사회도 개인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사회주의는 언젠가는 전체주의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체주의는 항상 개인을 억압해요. 과거의 왕정이 그랬고 모택동주의가 그렇고 김일성주의도 그렇고 전체주의라는 것은요. 항상 훌륭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거는 잘못이라는 거죠. 사회가 소중한 거지만 그 사회 때문에 개인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개인주의적 사고예요. 때로는 그런데 개인이 사회를 위해서 희생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사례로 이제 이 얘기를 내가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선구자라는 노래 아시죠? 북한도에 가면 그 일송정이 있어요. 해란강도 있고. 내가 여기 가봤어요. 이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죠. 이걸 작곡한 사람은 조두남이라는 작곡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용정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룽찡.
조선족 많이 사는데 그 용정의 한 여관에 있었을 때 말을 타는 어떤 젊은이가 아마 독립군 투사였던 것 같아요. 와서 이 가사를 주면서 작곡을 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곡을 해놨는데 그 청년이 다시 오지를 않았대요. 왜 안 왔는지 모르죠. 독립운동하다 죽었는지. 아마 죽었으니까 안 왔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못 전해주고 나중에 해방 이후에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교과서에도 실리고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됐죠. 독립운동을 그리는. 내가 태어나니까 나라를 빼앗긴 조국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나라에서 사관학교를 가서 군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독립군 투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독립군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태어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내 사명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되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죠.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청년이 됐는데 전쟁이 일어났어. 하필이면 내가 군복무할 때 전쟁이 일어나서 난 군인으로 나서 전쟁터에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개인이 사회와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이 너는 사회가 더 중요하니까 너는 부속품이니까 당연히 죽어야 돼. 이거 하고 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가 나를 내 목숨을 요구하는구나. 그럼 기꺼이 선택을 해서 전쟁에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귀한 것 같으세요? 나는 후자가 더 귀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개인주의자이기 때문에 전쟁 나가서 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선택인 거예요. 교육에 의해서 또 부모의 가르침에 의해서 어떤 이유든지 우리는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죽음을 무릅쓰기도 합니다. 개인주의라고 해서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선택이 더 훌륭한 거죠. 더 숭고한 거죠. 만약에 부속품이니까 당연히 너 죽어야 돼. 뭐 숭고할 것도 없지. 뭐하러 그 사람들을 기려. 부속품인데. 그래서 개인주의적 사상을 갖는다는 것과 사회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전혀 별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숭고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자기 조국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위대한 결단하는 건 개인주의하에서 더 숭고한 것이고 더 우리가 길 잃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개인주의는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은 이런 게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개인주의를 이렇게 밑에 있는 그림처럼 생각해요. 개인주의자들은 이기적이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지밖에 모르는 나쁜 놈들. 이게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주의라는 건 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군중 속에 사회 속에 같이 일원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의 독특성과 나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걸 개인주의라 그러는 거지. 지밖에 모르는 일탈적인 행동을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걸 개인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개인주의는 공동체나 사회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이 존중돼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인주의지. 그래서 하이에크는 개인주의를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을 인간의 자격으로 존중하는 것, 타고난 개인적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신념, 이런 걸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개인주의의 미덕은 관용, 타인과 그 의견에 대한 존경심. 왜? 내가 개인이 중요하면 남의 개인도 중요하니까. 그걸 존중해 주는 거죠. 정신의 독립성, 자기 신뢰, 위협을 감수하려는 의지, 다수에 반대하여 자기의 신념을 유지하려고 하는 각오, 남과 자발적으로 협력하려고 하는 의사, 이런 걸 개인주의라고 그러는 거지. 질서를 파괴하고 지 욕심만 치는 건 이기주의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가 바로 오늘날 서구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이고 이것이 시작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유럽 문명을 이해하고 오늘날 현대사를 이해해서 이걸 알아야 된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겁니다.